17호 태풍 타파는 세력이 약화한 채 빠르게 내륙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새벽까지 강한 비바람이 이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진두 기자와 함께 태풍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태풍 세력이 급격히 약화를 했죠. 어제 밤부터 무척 약화됐습니다. 네. 속도도 빨라져서 시속 60km에 육박하는 속도로 빠른 속도로 내륙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따라서 우리나라도 태풍의 영향권에서 빠른 속도로 벗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세력도 많이 약해졌고요. 소형급 태풍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강도는 여전히 중간급이지만 네. 갈수록 세력이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에 곧 약한 태풍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무척 높은 상태입니다. 네. 속도가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쪽에서 큰 피해가 우려됐었는데 부산에 가까이 접근하면서 대마도를 통과했습니다. 네. 부산에 근접에 통과하지 않고 대마도를 통과하면서 대마도도 어쨌든 섬 지역이기 때문에 네. 육지와 부딪히면서 태풍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때문에 약화되면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당초 우려했던 만큼 내륙에 큰 피해를 다행히 더해주진 않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태풍특보도 해제되는 곳이 많이 있겠네요. 태풍특보가 많이 해제됐습니다. 네. 서쪽 지역 같은 경우 대부분 태풍특보가 해제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은 경북 동해안 지역 그리고 동해, 울릉도, 독도에만 특보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는데 잠깐 준비가 되면은 한번 상황을 보시죠. 네. 제주도와 호남 지역 같은 경우 대부분 태풍특보가 해제됐고요. 네. 하지만 해안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강풍주의보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태풍특보 지역인데 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여전히 태풍경보가 남아있고요. 동해상, 남해 동배상 쪽으로도 역시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울릉도, 독도 역시 태풍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 이 태풍경보도 내륙 지방은 빠른 속도로 강풍주의보로 변화될 가능성이 무척 높고요. 네. 영동 지역 방금 전에 보셨지만은 그 지역도 태풍주의보가 해제가 된 상태에서 강풍주의보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일단 애초에 우려했던 어떤 해일이나 어떤 하천의 범람 이런 식의 피해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마도를 거친 게 굉장히 우리나라에게는 득이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해안 쪽으로 부산 쪽에 치우쳐서 지나갔다면 네. 2016년에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 차바와 비슷한 진로를 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때가 밀물대와 겹치면서 해안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 해일 피해도 있을 수 있고 강의 범람을 할 가능성도 무척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번도 비슷했거든요. 네. 특히 태풍 차바 때는 낮 동안에 그랬습니다만은 네. 이번 태풍 타파는 밤 시간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가 우려됐습니다. 하지만 약간 우리나라 쪽에서 내륙에서 벗어나면서 대마도를 거치면서 굉장히 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네. 해일 피해 그리고 강의 하천의 범람 피해는 다행히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아직까지도 태풍의 위력이 워낙 강한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비껴나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해안가 쪽으로는 강풍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울릉도, 독도가 제일 마지막에 지금 비바람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지역에서는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좀 주의해야 할 지역들 어디가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울릉도, 독도가 가장 주의해야 될 지역입니다. 울릉도, 네. 독도 지역에는 바람뿐만 아니라 비도 강하게 내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울릉도, 독도 지역에서는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는데 오늘 아침 무렵까지는 울릉도, 독도 지역은 태풍의 영향권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른 지역은 경북 동해안 지역이 그 다음입니다. 앞으로 1시간 정도 뒤면 워낙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북 동해안도 태풍특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가 조금 내리고 있고 바람이 무척 강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추가 피해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네. 태풍특보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오늘 아침까지는 동해안 지역, 남해안 지역으로는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시설물 피해에 대한 마지막 경계도 필요합니다. 네. 그 13호 태풍 링링이 상대적으로 이제 바람이 강하면서 네. 이번 태풍과 조금 반대적으로 비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적인 폭우뿐만 아니라 바람도 상당히 강했죠. 링링은 서해를 통과했고요. 네. 그때 전남 흑산도에서 초속 54.4m의 폭풍이 관측됐습니다. 이번 태풍은 전남 여수에서 42.2m의 강풍이 관측이 됐거든요. 네. 물론 링링보다는 약합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이 태풍이 올라오기 전에 남해안 지역을 강타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네. 도심 지역을 통과할 때는 이런 초속 40m 안팎의 강풍이 도심 지역을 지나갈 때는
빌딩 사이를 지나면서 바람 속도가 더 강해집니다. 네. 이게 빌딩풍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 때문에 부산 지역이나 전남 해안 지역 쪽으로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 이번 태풍은 바람보다는 비가 훨씬 강했습니다. 네. 제주도 산간 지역에는 770mm가 넘는 기록적인 호우가 네, 쏟아졌고요. 상당히 많이 왔네요. 그렇습니다. 남해안 지역으로는 400mm 가까운 비가 내렸고 네. 경북 동해안 지역에 마지막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 지역에는 200에서 300mm 정도의 비가 났기 때문에 날이 밝으면 태풍 피해 집계가 다시 나오겠습니다만은 많은 시설물 피해 또 비 피해가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여름도 아니고 이제 뭐 가을 접어든 지가 좀 됐는데 네. 올해 유난히 태풍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벌써 6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또 그렇죠. 태풍이 또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태풍 6개라면요. 네. 저도 최근에 보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1950년대, 1959년도에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게 가장 많은 기록이었거든요. 네. 올해 벌써 태풍 타파까지 6개의 태풍이 영향을 줬습니다. 굉장히 많은 태풍이 발생했고 그게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 건데 네. 이런 상황이 최근 들어는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콩네이 그리고 2016년의 태풍 차바가 모두 10월 태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많은 태풍이 발생했고 네. 또 10월 상순까지는 우리나라 주변으로 올라올 가능성 배제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따라서 10월 초까지는 태풍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풍 타파가 앞으로 더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